어서오세요. 여러분에게 기분 좋은 기운을 팍팍 전해드리는 브라보 청춘 클럽의 클럽지기 시온이 김입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와인입니다. 와인은 건강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와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와인에 대해서 전해주실 이동현 와인 박사님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인이 그리고 사실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네. 집 앞에 있는 마트만 가봐도 막 집 앞에 있는 가까운 마트에서도 막 수십 개가 있고 큰 대형마트 가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와인의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국내에 수입하는 와인이 예. 한 10,000종류 가까이 됩니다. 만 종류요? 그런데 알고 보면 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최고 많이 마시는 레드 와인의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쇼비뇽이라는 포도 품종입니다. 까베르네 쇼비뇽. 예, 그것은 포도 알이 적고 껍질이 두껍고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또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바디감, 풀바디한 바디감이 좋고 탄닌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디감이 좋다는 건 어떤 바디감이 좋다는 건 알코올 도수도 있고 그 와인 안에 그 탄닌이 꽉 찬, 향이 꽉 찬, 예, 그런 느낌이 오는 게 바디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새 국내에서 까베르네 쇼비뇽을 칠레 걸 제일로 많이 먹죠. 레드 와인에서는 칠레 거. 그다음에 프랑스 와인이 들어오는데 프랑스 와인이 2등인데 프랑스 와인은 국내에서 판매 금액으로 2등입니다. 왜냐면 프랑스 와인은 좀 비싸거든요. 아, 비싸구나. 예, 칠레는 싸면서 많은 양이 팔리고요. 아, 앞서 말씀하신 바디감이 좀 바디감이 있고, 좋죠. 네, 가격도 괜찮으니까. 가격도 괜찮으니까. 소위 말하는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종류가? 그리고 이제 화이트 와인은 이 샤도네이와 쇼비뇽 블랑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도네이는 이 프랑스에서 주로 이 버건디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것도 신세계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샤도네이가 한 포도 품종이 한 60% 이상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 쇼비뇽 블랑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그 식전주로 이 많이 마십니다. 이건 풀향이 나요. 풀향이요? 풀향. 그린 그라스 향이 나는데 이것은 주로 뉴질랜드나 호주 쪽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쇼비뇽 블랑은. 그래서 쇼비뇽 블랑은 야채하고 먹었을 때 어울리고 쇼비뇽 블랑은 회하고 먹었을 때 어울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먹는 뭐 샴페인, 뭐 스파클링 와인들 있죠. 이것은 샤도네이로 만드는 겁니다. 샤도네이. 샤도네이. 아까 까베르네 쇼비뇽 레드 와인 있잖아요. 그것은 이 남성들이 좋아하고 또 여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멜롯이라는 포도 품종이 있습니다. 멜롯은 이 포도 알이 크고 과육이 아주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어떤 풍만한 감을 주고 상당히 소프트한 감을 줍니다. 여성은 멜롯. 멜롯이 그 마릴린 멀로하고 똑같습니다. 그 멜롯. 남성은 까베르네 쇼비뇽, 두 자로 까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앞서 잠깐 이 와인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 했는데 정확하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와인은 포도로 만들지 않습니까? 근데 포도는 적포도하고 청포도가 있는데 특히 적포도의 그 씨하고 껍질에 있는 탄닌 성분이 그게 바로 폴리페놀입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의 주 역할은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게 항산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토시아닌, 뭐 라스베라트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전부 폴리페놀입니다. 그래서 그 폴리페놀이 우리 그 건강을 지켜주는데 중요한 것은 이 포도 안에 있는 그 당이 한 26%에서 27%가 있는데 이게 전부 알코올이 되면서 그 알코올이 이 와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 씨하고 껍질에 있는 탄닌을 우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와인 안에 폴리페놀이 풍부한 겁니다. 레드 와인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1991년도에 네. 미국이 심장병으로 이 전역이 문제가 됐어요. 네. 문제가 돼서 한 38%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게 사망 1위입니다. 미국이 네, 심장병이. 예, 네, 그래서 네. 1991년도에 OECD 국가를 참 심장병을 분석을 해보니까 프랑스가 유독이 심장병이 없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래서 프랑스하고 미국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네. 비교를 했는데 심장병에 안 좋은 게 담배예요. 담배.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보다 담배를 안 피고 안 프랑스 피고. 사람들 담배를 많이 피워요. 네. 예. 그리고 또 프랑스 사람들은 지방질 음식을 많이 먹어요. 프랑스 음식 맛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맛있는 건 왜 맛있냐면요. 우리 그 삼겹살이나 네, 네, 네. 특히 그 마블이 있는 그 소고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마블이나 삼겹살이 뭐가 있어요? 지방이 들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지방이 이 혈관에 들어갔을 때 혈관을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병이 안 좋은 건데 네. 희한하게 이 프랑스는 심장병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식단을 딱 조사해 보니까 네. 프랑스 사람들은 one bottle, one day drinking. 하루에 레드 와인을 한 병을 마시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주로 한두 잔씩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이 미국의 저녁에 방송이 되고 나서 네. 미국에 있는 모든 슈퍼마켓, 리테일 마켓에서 네. 레드 와인이 동이 났습니다. 네, 동이 났는데 이것을 프렌치 파라독스, 네. 프랑스의 역설이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 화이트 와인을 다 많이 마셨는데 네. 레드 와인으로 역전이 된 거죠. 화이트 와인은 별로 효과가 없는 건가요? 화이트 와인에는 폴리페놀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드 와인이 네. 건강에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의 네. 우리 연세 드신 분이나 네. 여성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레드 와인을 먹고 요새는 양파를 숙성시켜 양파 와인도 나옵니다. 레드 와인에다가 네. 양파를 숙성시켜 양파 와인도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더 부과되는 이제 건가요? 뭐 보통 양파 와인 먹으면은 뭐 당뇨라든지 네. 고혈압에도 좋잖아요. 고혈압. 네네. 고지혈증, 아. 그다음에 중성지방을 주니까 레드 와인을 드시는 분들은 네. 뱃살이 빠지죠. 집에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와인 꺼내서 내면 바로 양파 양파가 요리하고 남아서 이렇게 네. 드시면 됩니다. 넣어놓고 그냥 숙성시키면 되는 거죠? 예, 그냥 넣어놓고 한 3일 정도 네. 잘라가지고 와인에다 양파를 재해서 네. 3일이나 4일 후에 찌꺼기를 건지고 그걸 다시 병이나 용기에 담아서 네. 냉장고에다 놓고 하루에 소주잔을 한 2잔 정도 식사하고 같이 반주로 먹으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네. 이걸 반병 이상 네. 한 병씩 먹으면은 빨리 돌아가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 2잔이나 반병 이하로 드시면 네. 약, 약. 2잔 이상, 반병 네. 이상 먹으면 독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뭐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시간이죠. 와인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봐야죠. 잘 가르쳐 주실 거죠? 예, 예. 좋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와인 입문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본격적으로 와인을 배워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오니까 더 궁금한 게 와인 잔이 왜 이렇게 종류가 많은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뭘 따라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다 쓸모가 있는 잔입니다. 어떻게 이게 뭐가 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자, 이쪽부터 좀 하겠습니다. 끝에부터요, 네. 이 잔이 좀 조그만하죠? 네. 이게 교육용 잔입니다. 저렇게 좀 동그랗고 좀 짧은 게. 테스팅해서 조금씩 들 수 있도록 네. 조그만 교육용 잔이고요. 교육용이라면 누구를 교육? 보통 와인 교육할 때 교육용 잔. 네. 자, 이게 이제 샴페인입니다. 이렇게 샴페인 잔 얇고? 튤립 스타일로 돼서 좀 네. 길고 네. 이렇게 얘도 탭도 긴 이런 네. 잔이죠. 이게 샴페인 잔은 딴 거보다 좀 얇은 이유가 있을까요? 샴페인은 입으로 마시지 않고 눈으로 마십니다. 그럼 뭐냐면 샴페인을 따랐을 때 이 기포가 이렇게 쫙 올라오는 겁니다. 많이. 그래서 샴페인은 건배주, 네. 축제의 술입니다. 그래서 이 샴페인은 취하기 위해서 마시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기 위해서 마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올라옵니다. 옛날에 그 기포가 덜 올라오면
여기다가 모래를 넣어가지고 기포가 올라오기도 하고. 모래를요. 다른 것보다 좀 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에 있는 건 그 뭐죠? 옆에 잔은 좀 잔이 좀 적죠. 이거 화이트 와인 잔입니다. 화이트 와인 그래서 잔. 화이트 와인은 네. 이 7도에서 마셔야 맛있습니다. 7도요. 예. 네. 근데 보통 우리 저기 실내 온도가 20도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조그만 잔에다가 3분의 1 조금씩 따라서 네. 홀짝홀짝 그때그때 마시는 아 거죠. 바로 시원하게 먹을 수 예, 있게끔. 그래서 화이트 와인 잔은 항시 적습니다. 잔이. 아 잔이 다른 예. 거죠. 그 옆에 근데 거랑은 여기는 지금 요새 유행하는 잔인데요. 네. 샴페인이든 화이트 와인이든 레드 와인이든 같이 공용으로 마치게 이렇게 아 나와 있습니다. 예. 이게 공용으로 마시니 밑에가 약간 이렇게 퍼져 있다 좀 올라가는데. 퍼져 있는 것은 네. 향을 좀 많이 포집을 해주고 아. 위에 또 삐쪽에 올라가 있는 것은 네. 기포도 올라가게. 아, 그러고 보니까 요 위에 모양은 이 샴페인 잔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위에 동그란 부분은 위쪽은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레드 와인 잔인데요. 아. 이 레드 와인 잔은 아까 화이트 와인 네, 잔보다 비교 좀- 크죠. 굉장히 크죠. 아, 확실히 예, 크네요. 크네요. 네. 이거보다 더 큰데 네. 레드 와인은 이 실내 온도하고 똑같은 온도 20도에서 드셔야 맛있어요. 아. 예, 그래서 네. 와인 잔이 커서 이 공기 중의 온도하고 접촉을 많이 하고 아. 그 다음에 이 와인의 향이 풍부하게 담길 수 있도록 네. 잔이 큽니다. 자, 자, 근데 이 와인 잔은 또 틀리죠. 더 요것도 크네요. 레드 뭐- 와인 잔입니다. 이게 좀 약간 볼이 이것은 더 보르도 레드 와인 잔, 보르도. 부르고뉴 레드 와인 잔입니다. 네. 부르고뉴는 굉장히 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넓게 이렇게 만듭니다. 향이 좀 많이 이렇게 날 수 있게끔. 예, 그렇죠. 어항처럼 네.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요런 것들은 향을 모아서 먹었을 때 좀 이 향을 좀 느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예. 좀 맡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 잔이 클수록 좋다는 게 뭐냐면요. 마실 때 코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네네. 잔이 더 크면 네. 얼굴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향이 어디로 안 도망가죠. 여기서 어. 느끼는데 이게 잔이 그냥 맥주잔처럼 이렇게 돼 있다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죠. 코가 아닌 입만. 예.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향을 느끼기엔 좀 작은 레드 와인 치고는 좀 작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건 조금씩 따라서 먹는데 네. 이게 구멍이 적기 때문에 안에 향이 좀 나가지 않고. 나가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자, 와인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은 보기만 해도 딱 알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색깔이 있으니까. 자, 그게 뭐냐면 화이트 와인은 샴페인, 네. 이게 그 부르고뉴에서 나오는 이 샤도네이, 그 네. 칠레 바누 샤도네이고 이게 이 뉴질랜드에서 나오는 쇼비뇽 블랑입니다. 네. 병이 여기 좀 이것도 화이트 와인인데 그렇죠. 모스카토. 약간 연두색 빛이 근데 나는 이게 것들은. 병이 좀 화이트 와인하고 레드 와인하고 병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러네요. 약간 이게 예, 이건 길쭉하게. 요건 네네네. 목이 있고 네. 이건 목이 없죠. 왜 그러냐면 화이트 와인은 네. 이 찌꺼기가 없습니다. 전부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 주스만 착즙해서 주스를 발효시켜서 숙성한 거예요. 예, 근데 레드 와인은 씨하고 껍질하고 같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 찌꺼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병 목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그러면 이걸 다 따르고 나서 네. 이 찌꺼기가 여기 다 걸립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좀 종류가 좀 많이 있는데 예. 좀 궁금해지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마트에 이렇게 와인을 사러 갔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혹시 이 병에 써 있는 뭘 보고 이건 좀 단맛이다, 뭐 좀 떫은 맛이다,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뒤에 보면 이게 네. 이제 프론트 라벨이고 네. 뒤에 보면 네. 이렇게 그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네네네. 예, 뭐 칠레산이다, 네. 알코올 도수 나와 있고 네. 와인이다 그게 설명이 돼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에 QR 코드 있죠. 네. 코드들을 예. 찍고. QR 코드를 찍거나 네. 이 프론트 라벨도 그냥 딱 대기만 하면 가격부터 다 나옵니다. 당도부터. 그러면 혼자 가격, 당도, 뭐하고 마시면 좋다, 뭐 원산지 다 나오는 거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휴대폰을 좀 가져가서 휴대폰으로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찍으면 다 나옵니다. 그렇군요. 굉장한 꿀팁입니다. 꿀팁. 그동안 좀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했었는데 예. 딱 가서 이제 좀 휴대폰을 좀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거. 예.
기본적인 건 어떻게 따르는 게 맞는지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따르고 있는지. 잔이 네. 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따르는 것은 보통 이렇게 잡은 것은 프로들이 하는 겁니다. 소믈리에 프로들이. 예, 그다음에 손가락을 지금 어떻게 넣으신 거예요? 테스팅할 때 이렇게 손가락 하나 여서 하나를.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네. 고도의 방법입니다. 한번 실수를 하니까 네. 이거 이제 프로들 네. 하는 거 아마추어도 힘드니까 네. 보통 라벨이 프론트 라벨이 있고 백 라벨이 있어요. 네네. 백 라벨을 딱 잡고 프론트 라벨이 이렇게 보이게 해서 여기 네. 있다면 네. 제가 손님한테 손님이라면? 이 앞에서 따르면 안 되고요. 항시 뒤에서 오른쪽 어깨를 조금만 앉아보세요. 제가 이게 앉아있다 치면. 그러면 여기로 따라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따라서 네. 밀면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돌리고 항시 냅킨을 갖고 다니면서 냅킨으로 닦고 네. 이렇게 따르면 됩니다. 그 집에 만약에 손님이 왔다 했을 때는 예. 이왕이면 앞에서 따르지 말고 뒤에서. 뒤쪽으로 따라준 게 예의죠. 네, 그게 예의고. 왜 그러는 거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네. 이게 서양의 와인의 문화인데 네. 앞에서 따르면 어떤 도전적이고 무시하는 겁니다. 뒤쪽에서 따라주는 거고 네. 그다음에 한 손으로 따르고 네. 한 손으로 받습니다. 네. 자는 한 손으로. 그리고 한손 할 때는 왼손 오른손 상관없는 거예요? 상관없죠. 받고 그다음에 여성부터 따르고 남성 따르는 거. 그럼 따를 때는 이게 전무가 아닌 이상은 그냥 이렇게 일반 병 잡듯이 잡고 따라도 상관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네. 세지만 않게 이렇게 따르면 되고 해서- 절대 잔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잔은 그대로 두고 들거나 이러면 안 되죠.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약간 따르고 앞으로 살짝 이거 저 여기다 조금만 더 따라 볼까요? 이렇게 해서 따르면서 앞으로 밀듯이 이렇게 돌리는. 근데 조금 불안했어요. 이걸 따를 때는 네. 허리를 딱 세우고 펴고. 자신감 있게 한 손으로 이렇게 쫙 따라서 돌리면서 딱 일어나는 거예요. 쓱 흘리더라도 얼른 휴지를 닦으면 되니까. 그렇죠. 항시 흘리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냅킨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그래서 수건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걸로 이렇게 닦아주고 또 돌려서 하고. 그렇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예. 잘못 따랐으니까 흐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원래 흐를 수밖에 흐를 없는 수밖에 거예요. 없죠. 막 놀리고 그러거든요. 네. 어. 프로들은 안 흘리는데 네. 아마추어들은 다 흔들고. 그러면 이거는 레드 와인이고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이나 다른 방법은 똑같은 거죠. 그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네. 3분의 1만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3분의 1만. 그 먹는 법 한번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먹는 것과 건배하는 법을. 이게 와인 같은 경우 제가 보면 TV에도 그렇지만 꼭 흉내낸다고 이거 먹다가 다 재채기하고 흘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좀 매너 있게 잘 먹는 거예요? 이걸 부닥치면서 눈을 보면서 네. 칭찬을 하고 잔을 일단 건배할 때는 예. 칭찬하면서 눈을 건배를 하고. 보면서 네. 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절대 돌려서 먹지 않고 상대편에 딱 보면서 이렇게 한 모금 하는 겁니다. 한 모금 할 때. 똑같이 마십니다. 그 막 있잖아요. 절대 뭐 이런 거 이걸 있잖아요. 먹어서 그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 테스팅할 때 테스팅할 때. 그 테스팅하는 방법 따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와인 즐길 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진짜 맛있네요. 와인. 그러면 그건 레드 와인이나 화이트 와인은 그렇게 마시는 거고. 그렇죠. 요건도 그냥 이렇게 쭉 드시면 됩니다. 눈 보면서. 예, 눈 네, 보면서. 너무나 네. 멋있으시네요. 네. 자, 한 손으로 먹고 한 손으로 주고 당당하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그게 이 문화죠. 문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받을 때 있잖아요. 잔을 받을 때는 예. 왜 아까도 이런 거 탄산 있으면 막 기울이거나 막 이걸 뭐 잡고 막 들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두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차는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네. 이게 FM인데 네. 가령 뭐 자기보다 상사나 네. 손님이 따랐다 그러면 네. A상 손가락 두 개 펴보세요. 두 개. 이 밑에를 탭을 잡아주는 거예요. 탭을. 예, 이렇게 하는 게 예의고. 예. 그다음에 네. 내가 술을 안 먹어야겠다. 사양할 때는 또 위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뭐 안 마셔야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냥. 예, 안 따르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뭐 받은 다음에 막 이렇게 돌리고 하잖아요. 그건 합니다. 그거 어떻게 돌리는 거죠? 이 샴페인이나 네. 이런 건 하면 안 되고 레드 샴페인 와인은 아니고? 공기하고 접촉시켜야 하니까 이걸 잡고 자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레드 와인만 돌리나 화이트 와인은 안 돌리나요? 화이트 와인은 안 돌리고 레드 와인만. 얘는 샴페인은 화이트 와인이니까 안 돌리는 거고 레드 와인만 돌립니다. 레드 와인 돌릴 때 옆에 화이트 와인 같이 돌리면 그거는 이제 와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아니요, 있겠네요. 네. 와인에 빠지게 되면 물잔도 돌리면서 먹습니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뭐 오른쪽으로는 돌리면 안 되고 왼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뭐 자기 취향이죠. 취향인가요? 예. 아. 왼손잡이는 왼쪽, 뭐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그게 뭐 따로 이렇게 돌리는 방향 상관없이 예, 앞서 하신 편하게. 것처럼 어느 여기 잘 안 들어가네요. 지금 이렇게 이제 바닥이 네, 이렇게 돌리면서 먹으면 되고 이 밖에 좀 와인을 마실 때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어떤 에티켓이라든지 매너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여자를 먼저 따라준다든지 그렇죠. 네. 여자를 먼저 따라준 건 당연한 거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이 상대편에 대한 배려죠. 배려. 그러니까 이 와인이 이 정도 네. 따라서 이렇게 남았다. 어. 그러면은 옆에서 같이 따라주는 거죠. 아. 이렇게는 안 따라주면 이 사람이 더 이상 못 마시잖아요. 아, 3분의 와인은 1. 자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예. 3분의 1이 될 때까지. 예, 그리고 와인을 이렇게 원샷을 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 그 안 되나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어, 자기는 네. 더 이상 와인을 마시지 않겠다. 이 파티장에서 떠나겠다. 그 의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샷을 해버리면 네. 상대편이 와인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야, 저 굉장히 스스로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앞으로 배울 게 많죠. 네, 이렇게 좀 아주 적은 양이라도 좀 남겨놔야 되는 남겨놔야 건데. 돼요. 아, 그렇군요. 와인은 네. 첨잔입니다. 아, 절대 첨단으로. 원샷 문화가 아니고 네. 이 와인에다가 뭐 얼음을 타서 먹은다, 뭘 맥주를 타서 먹은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 여기 뭐 폭탄으로 가면 안 안 되는데. 되죠. 왜냐하면 네. 향이 없어지고 네. 이 와인에 다른 걸 탄 순간에 이것은 와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정도만 지키면 저희가 어디 가서 와인 먹을 때 좀 그죠. 괜찮은 최고의 건가요? 매너죠. 일단 따르는 법 배웠고 건배하는 것도 배웠고 돌리는 것도 배웠고 와인을 받았어요. 예.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나 이렇게 드는데 보관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와인 보관은 네. 집에 네. 최소한 요새 그 와인 셀러 있습니다. 냉장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12병짜리, 20병짜리 이렇게 네. 나와요. 네. 30병짜리도 있고. 근데 네. 보통 보관이 한 병 보관할 수 있는 게 10,000원입니다. 음. 그러니까 20병짜리를 보관한다면 20만 원이면 돼요. 조그마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네네네. 콘센트만 딱 꽂으면 됩니다. 네. 그런 걸 예, 와인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는데 와인 냉장고가 없다. 네. 그럴 때는 보관하는 방법은 이 보통 아파트에 요새 다 사시잖아요. 그렇죠. 아파트에 보면은 뒤에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쪽에. 네, 뒤에 베란다. 뒷베란다. 앞에 말고. 네네. 뒤에 그 세탁기 같은 거 놓는 데 있죠. 네네네네. 그럼 가면은 이렇게 세면으로 해서 좀 움지 네. 365일 햇빛이 안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밑에 뭐 박스나 뭐 안 쓰는 담요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걸 겹쳐서 네. 와인을 누여서 놔두면은 네. 아마 뭐 한 1, 2년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상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와인이. 와인이 상합니다. 아, 상하나요? 네, 근데 사실은 네. 보통 와인을 가져가서 현관에 그 장식장에다 세워놓는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일반 냉장고에다가 놔두면 네. 제가 볼 때는 한 이틀부터 상하기 시작할 겁니다. 상한다는 얘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닌가요? 상한 거 먹어도 되죠. 아, 먹어도 되는 건가요? 네, 왜냐면 술이기 때문에 네. 죽지는 않습니다. 그게 와인이 원래 살 때보다 네. 쉬어지거나 아. 땄을 때 곰팡이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 그게 좀 상한 건데 네. 그 정도 갖고 뭐 배탈이 나거나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숙성- 알코올이 있으니까 어차피 숙성되는 거니까. 숙성이 과숙성이 되는 거죠. 과숙성.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집에 만약에 그 와인 절로 잘 네. 상하는 게 네. 거실에 베란다에 놔두면 최고 일찍 상합니다. 뜨거우니까. 네, 왜냐면은 네. 이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잖아요. 아. 그리고 여름보다 겨울에 더 많이 상합니다. 보일러 때문에. 보일러 때문에. 그렇군요. 아, 일단 집에 있는 가장 음지에 햇볕이 되지 않는 음지에다가 밖에 네, 밖에 음지에다가 두시고 밑에 수건 깔아놓고 수건이나 네. 박스 박스 깔아서 깔아놓고 누여놓으면 됩니다. 누여놓고. 아. 그러면은 진동도 없고 네. 누여져 있으니까 코르크가 네. 와인의 촉촉이 적고 네. 예, 그다음에 온도 변화가 별로 없으니까 네. 온도의 그 차이, 디스턴스 차이에 따라서 변화가 됩니다. 네. 가령 뭐 10도에서 30도 왔다 갔다 하면 바로 상하는 거죠. 아.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와인을 좀 즐기고자 하는 분들, 와인 초심자분들, 그리고 난 와인을 좀
멋지게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사람들이 문제가 네. 와인을 어렵게 생각해요. 맞아요. 첫 번째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것은 와인 따는 거라든지 네. 뭔 와인을 먹을까 이건데 네. 그것 때문에 접목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솔직히 와인이 비쌉니다. 왜 그러냐면 네. 소주 1,000원대죠. 그렇죠. 막걸리 1,000원대죠. 네. 저 맥주도 1,000원대죠. 네네. 와인은 최소한 10,000원은 돼야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10배 비싸다 보니까 혼자 먹으면 사서 먹겠죠. 네. 근데 파티나 여러 군데 이 회식 자리에서는 그걸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몇 와인을. 번만 해도 가격이 이렇게 예. 올라가니까. 그런데 가정에서 네. 소중한 부인, 소중한 남편, 소중한 자식들하고 먹을 때 소주에다 폭탄 좀 알아 먹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럴 때는 네. 와인을 그냥 편하게 사서 와인 냉장고 하나 이렇게 뭐 한 30-40만 원이면 삽니다. 네. 하나 장만해서 거기다 놓고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뭐 스위트 와인 해놓고 네. 이렇게 한 잔씩 드신다면 네. 가정도 화목하고 네. 그다음에 접목도 쉽고 그렇게 먹다가 밖에 파티 같은 거 할 때 네. 냉장고에서 하나 꺼내서 딱 갖고 가면 네. 인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예, 그때 되면 말 안 해도 수준이 올라갑니다. 자기 수준이.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와인에 대해서 뭐 한마디 이렇게 코멘트를 하면 네. 상당히 좀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덕분에 와인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많이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쇼니킴이 소개하는 오늘의 픽. 올가을 열리는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포도의 고장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와인 축제인데요. 이 축제는 2010년 첫 회를 시작으로 올해 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영동에서 재배되는 포도로 만든 대한민국 최고의 와인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와인 시음, 와인 조교, 와인과 어울리는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체험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서 아이들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가을 인생의 희노애락을 닮은 와인을 만나러 충청북도 영동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인생의 길라잡이 브라보 청춘 클럽.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브라보 청춘 클럽.